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오늘 전국에 강한 장맛비가 내립니다. 안전에 유의하시고요. 비가 많이 오면서 더위는 잠시 주춤한데 몸도 찌뿌둥하고 시원한 국물 마시면서 몸을 보신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번 주 일요일인 26일이 삼복 가운데 두 번째 드는 복날 중복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음식으로 건강 챙기시는지요? 이번 중복엔 뭘 드시면서 보양하실 건지요? 이미 매일매일 영양식을 먹는 요즘에 보양식이 과연 필요할까? 고기를 먹어야 하나 채식으로 보신하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반찬 토론에서 뜨겁게 토론해보고요. 오늘 3분 요가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 동작 보실 수 있습니다. 3분 투자로 건강 챙기시길 바라고요. 2부는 노무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연차 휴가와 여러분의 상담으로 가득 채워보죠.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생활이 묻고 정보가 답한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네, 1부는 생활 속 상반된 의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반찬 토론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 일요일 중복입니다. 더위 앞엔 장사 없다고 하죠. 유난히 기력도 없고 식욕도 떨어지고 그래서인지 이맘때쯤이면 보양식 떠올리게 되는데요. 몸을 보호하고 강하게 한다는 의미를 가진 보양식. 과거에는 영양 부족 때문에 이름 붙은 날에 챙겨 먹기도 했는데 높은 칼로리와 나트륨으로 가득한 보양식이 이미 매일매일 영양식을 먹는 요즘에도 필요가 있을까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애청자 여러분의 의견으로 더욱 풍성해지는 반찬 토론. 보양식, 여름을 나려면 이 음식은 꼭 먹어야 한다는 의견도 좋고요. 저에게 추천해 주실 보양식도 좋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스마트폰,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반찬 토론 함께할 분 소개해드리죠.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민기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시작 전에 5090번님께서 문자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네. 우리 팀장님이 공중파 TV까지 접수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예, TV 접수한 지 좀 됐고요. 감사하게도 일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혹시 그 YTN 라디오 덕분에 좀 많이 늘어난 겁니까? 한 5% 정도? 5%밖에 안 돼요? 농담이고요. 아니, 다 이게 하나하나 하는 것들이 예. 다 저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예, 열심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 일요일이 중복입니다. 네. 외식 하실 겁니까? 저는 보양식을 사실 복날이라고 따로 챙겨 먹지 않은 지는 좀 되긴 됐어요. 예. 그러나 이제 복날에 우리가 보양식을 먹는 문화 자체를 좀 없애자. 여기는 좀 반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양식을 먹는 문화는 없애자. 예, 보양식 먹는 문화는 이게 우리 조상 대대로 좀 내려오던 어떻게 보면 문화잖아요. 없애지 말자. 그렇죠. 없애서는 안 되죠. 그렇게 따지면은 추석도 없애야죠. 추석이 있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농경 시대 때 한 해 수확을 마치고 나서 그거를 함께 이제 축하하기 위한 건데 뭐 지금 농사 짓는 분들 많지 않잖아요. 그렇게 다 없애면은 뭐 우리 문화 남아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저희가 뭐 좀 홍보를 위해서 오늘 그 전문 제목으로 전민기 팀장 추석 없애자. 좀 뽑아볼까 합니다. 그러면 몸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음식 주로 드십니까? 주로 사실은 먹는 거는 진짜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즘 뭐 영양분이 부족한 것 같진 않아요. 오히려 뭐 비타민 같은 영양제를 통해서 부족한 영양까지 채우고 있기 때문에 뭐 따로 뭘 먹거나 그러진 않고 오히려 먹는 거는 뭐 자연스럽게 영양분이 섭취가 되니까 뭐 운동을 차라리 하자라는 그런 주의죠. 음식을 이렇게 좀 챙겨 드시거나 그러진 않으시네요. 그러니까 좀 약간 힘이 좀 떨어진 것 같다 할 때는 좀 고기 정도 구워 먹는다든지 뭐 삼계탕이나 아니면 오리탕, 백숙 뭐 이런 거 가끔 가서 좀 챙겨 먹는 장어 같은 거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2271번님께서는 저는 보양식 중에 보양식 삼계탕을 좋아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삼계탕 자주 먹는데요. 여러분이 즐겨 드시는 보양식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채팅창으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보양식 하면 고기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보통 고기 떠올리죠. 예. 예. 그런데 얼마 전에 정의당 대구시당에서 보신의 개념을 좀 바꿔보자는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예. 코로나19 시대를 겪으면서 보신의 개념을 바꿔서 식물성 단백질로 보신하는 문화를 가져야 한다. 이런 내용인데 육식이 아닌 채식을 통한 보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이게 채식이 보신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채식주의자분들 많으신데 예. 건강에 전혀 이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보신이라고 하면 뜨끈한 국물이 있는 예. 고기 육수를 좀 먹는 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아직까지도 뭐 이렇게 임산부도 아이 낳고 난 이후에는 뭐 고깃국을 먹는다든지 예. 이런 문화가 있는데 뭐 채식을 강요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리고 보양식이라고 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전통 어떻게 보면은 조상들의 이렇게 계속 내려져 온 그런 풍습인데 예. 이것까지 반대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러니까 특정 예를 들면은 뭐 개고기라든지 예.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이슈되는 거에 대해서는 사회 변화 흐름에 맞게 하나씩 이거는 좀 아니지 않냐. 어떤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지면 그건 빼면 되죠. 그리고 예. 실제로도 최근에 뭐 주변에 가다 보면 뭐 개고기집이나 영양탕집 이제는 많이 볼 수 없거든요. 그건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이제 쇠퇴해서 없어지는 거지. 예. 우리가 보양식 날 다 같이 채식합시다. 이거는 그렇게 되면 평소 식습관에서 고기를 우리가 안 먹는다면 모르겠는데 예. 그건 좀 아니지 않나. 그럼 최 아나운서는 보양식 자체를 좀 복날 먹는 걸 좀 줄이자라는 거죠. 개인의 선택이긴 합니다만 네. 뭐 줄인다고 표현하면 너무 간 것 같고요. 그냥 네. 뭐 복날에는 좀 이런 고기를 먹어요. 이런 어떤 홍보나 좀 문화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먹자라는 이야기도 굳이 할 필요 없고 굳이 할 필요 그렇다면 없고. 저는 먹지 말자는 이야기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선택에 맡겨라. 그렇죠. 복날 예전보다는 확실히 복날이라고 해서 물론 아직도 뭐 삼계탕집에 줄을 서긴 합니다만 예전만큼 복날을 꼭 챙겨 먹는 분들은 제 주변에 이제 젊은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아까 사회적인 흐름 안에서 없어질 수도 있다. 예. 그러나 이걸 굳이 지금부터 채식으로 바꾸자. 이건 좀 무리가 따르지 않나 싶어요. 예, 사실 채식으로 바꾸자까지도 너무 한 것 같고 네. 코로나19를 살면서 네. 좀 고기를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굳이 보양식에는 꼭 고기와 따끈한 국물을 먹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좀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그 한국채식연합이라는 커뮤니티가 있는데 예. 지난해 기준으로 보니까 국내 채식 인구가 150만 명 되더라고요. 계속 제 주변에도 보면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보시면 채식주의자들도 그 안에 굉장히 세분화가 돼 있어요. 아예 안 먹는 분들, 예. 계란 같은 거나 생선 드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것도 그 안에서도 보니까 채식주의자들끼리 야, 네가 무슨 채식주의자냐. 예를 들어서 달걀만 먹는 분한테는 예. 이것도 서로 싸울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가치에 따라서 행동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래도 이 복날이라는 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챙겨오던 그런 날인데 예. 이거는 그 근간까지도 흔드는 거거든요. 복날을 없애자라는 것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석 뭐 그렇게 되면은 뭐 설날 다 필요하지 않은 거죠. 단오날 뭐 그러면 창포물에 머리 감습니까? 안 감잖아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예요. 이것을 강제할 수 없다라는 게 제 예. 의견이에요. 그 보양식이라는 거는 또 필요한 분들이 계세요. 기력이 딸린다든지. 그럼요. 예, 근데 보양식 자체를 그날 먹지 말자. 예. 야, 이거는 좀 너무 좀 강압적이지 않나 지금 싶어요. 들으시는 분들이 예. 아니 그냥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말면 되지 왜 저걸로 싸우고 있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네. 중요한 이야기가 좀 뒤에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예. 가축을 기르는 환경이나 또 도축하는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다고 해야 될까요? 좀 그렇죠. 위생적으로도 안 좋기 때문에 네. 저는 어떤 이런 복날에 고기를 먹는 문화가 이제는 코로나19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조금 지양해야 될 부분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동물복지라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더 넓은 공간에서 가축들이 자유롭게 뛰어놀면서 음악도 틀어주고 뭐 예. 유기농 이렇게 사료 같은 거 먹이고 이거 아주 이상적인 얘기예요. 굉장히 그렇게 되면 좋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그렇게 되는데 사실 실제로 뭐 닭을 기르다든지 이런 가축 농가 입장에서는 예.
그게 쉽지가 않아. 일단 땅이 넓어야 되면 그만큼 또 비용이 더 들고 예. 거기에다가 이 아이들 또 풀어놓고 사료 주고 하려면 아마 그 비용 자체가 감당하기 힘드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저도 그 닭들이 작은 그 정말 그 우리 안에서 막 있는 모습 보면 안타깝긴 한데 야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닭을 먹지 말자. 우리 그 치맥 좋아하는 치맥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먹지 말자. 예. 근데 이제 대안이 하나 있긴 합니다. 임파서블 푸드라고 해가지고 요즘에 콩 같은 걸로 그 동물성 패티 햄버거 같은 걸 만들잖아요. 예. 실제 팔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맛이 유사하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과학의 발전으로 좀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 나갈 수 있죠. 예. 근데 이거를 지금 먹지 말자. 이 대안이 없어요. 예. 자, 그 이야기는 잠시 뒤에 자세하게 또 이야기 나눕니까? 나눠보고요. 예, 알겠어요. 제가 너무 앞서갔네요. 예, 너무 앞서가십니다, 요즘. 예, 예. 잘 나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절 죽일 셈이에요, 지금. 자, 얼마 전 초복에도 네. 점심시간 유명 삼계탕집에 줄 서서 먹는 장면이 어김없이 연출됐습니다. 이게 괴로운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건 회식 같은 문화들. 예, 맞아요. 그러니까 야 오늘 복날이니까 예. 그 안에 뭐 부장님이라든지 야 다 같이 삼계탕 먹으러 가자. 예. 근데 보세요. 요즘 그 젊은 신입사원들은 그럴 때 저희 때면 안 먹고 싶어도 네 따라가지만 저는 먹지 않겠습니다. 예. 요즘 이야기 잘한단 말이에요. 전 채식주의자입니다. 이 정도는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를 뭐 억지로 끌고 가거나 이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사내 문화는 아니기 때문에 예. 거기 줄 서 있는 거 저는 그것도 하나의 문화인 것 같아요. 어떤 맛집에 우리가 줄을 서잖아요. 그 외국인들이 봤을 때도 오늘 왜 저렇게 저기 줄이 서 있냐. 이거는 삼계탕이라고 하는 건데 예.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런 문화가 있다. 예전부터 고기를 많이 못 먹던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설명해주고 예. 이건 우리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 이것 자체가 불편하다? 그 줄 안 서시면 되잖아요. 다른 거 드시면 되잖아요. 예. 팀장님의 말에서 저는 반론을 제기할 부분을 찾았습니다. 찾았어요. 예, 예. 오랜만이네요. 6972번님도 저와 같은 생각인데 그래요? 옛날에 영양이 부실할 때 복날이지 오늘날에 무슨 복날이 필요할까요? 제 생각입니다. 그래요. 네, 잘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복날을 어떻게 할 거예요? 없애실 거예요, 그러면? 보양식 없앨 거예요? 없앨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좀 이거는 진짜 개인의 선택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양탕이 요즘에 많이 안 먹는 것처럼 예. 정말 필요가 없다면 이걸 대체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물성 고기 음식들이 많이 나오고 그게 여러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게 돼서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는 있겠죠. 예. 그러나 이제 환경 문제가 있긴 해요. 소 같은 것들이 내뿜는 이산화탄소가 그렇죠. 지구 온난화를 지금 생성해내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거는 전 지구적으로 국제 기후 협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건 함께 전 세계적으로 좀 줄여나가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우리의 보양식 문화를 없애자 이건 저는 좀 반대합니다. 예. 3288번님께서는 여름엔 반드시 들깨가루와 부추를 듬뿍 넣은 추어탕을 먹어야 기운나고 든든합니다. 부추는 피도 맑아지고 정력에도 좋고 들깨의 오메가3, 양질의 지방, 추어의 단백질, 된장 양념에 이만한 보양식 없이요. 추어탕집 하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간접 홍보. 예, 맛있네요. 예, 6343번님께서는 광장시장 육회, 빈대떡, 마약김밥, 생선구이, 중복대 먹으러 갈 거예요. 라고 하셨고요. 5930번님께서는 개고기가 최고입니다. 또 하셨고 7675번님께서는 채식이든 육식이든 몸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해주는 건 스트레스 없는 삶인 것 같습니다. 뉴스만 보면 스트레스 받으니 뉴스 보면서 아무리 좋은 거 먹는다고 해도 보신이 될지 의문입니다. 좋은 뉴스만 나왔으면 좋겠네요. 또 이런 그렇죠. 의견 근데 보내주셨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런 걸 우리가 찬반 토론한다는 것 자체도 벌써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 한 10년, 20년 전에 엄마가 복날이다 삼계탕 먹어라. 엄마 전 보양식 먹지 않겠어 했다가는 등짝 맞아요. 이거는 어떤 변화되는 사회 안에서 예. 어떤 시류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 찬반 토론하는 것 자체도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7675번님께서는 좋은 의견 주셨는데 복날 보신 음식 먹는 게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덥고 체력이 떨어질 때 건강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그렇죠. 돌아보는 예. 의미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또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네.
자, 조금 더 심오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보양식 하면 빠지지 않는 주제.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동물권인데요. 예, 그렇죠. 요즘엔 동물권에 대한 인식 수준이 향상되면서 이맘때쯤이면 늘 등장하는 격렬한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식용개에 대한 문제거든요. 네네. 동물권을 생각해서 없어져야 하는 문화다. 먹는 행위일 뿐 식용개 사육과 도살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 아니다. 오히려 동물권을 생각한다면 양지로 끌어내 도축 등의 과정이 달라져야 한다. 오랜 논쟁이 끝나지 않고 올해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두 번째 같아요. 양지로 끌어내서 도축 과정이 좀 달라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법으로 막는다. 곰, 쓸개 같은 거 이제 원래 못 먹게 돼 있잖아요. 예. 막아도 어떻게든 드실 분은 드세요. 오히려 불법적으로 행해지다 보니까 위생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게 오히려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전보다 확실히 식용개를 먹는 분들이 확실히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법으로 만들어서 먹지 마라 해도 드실 분들은 드십니다. 어떻게든 예.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 도축을 좀 더 정말 법으로 정해가지고 그래도 마지막 그 순간에 좀 고통 없이 예.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떠세요? 좀 법으로 막아야 된다 생각하시는 거죠? 아니요, 저는 뭐 개고기 드시는 분들이 네. 잘못됐다 생각하진 않습니다. 개인의 또 네, 판단이라고 네, 네, 생각하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먹진 않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공장식 축산제도가 또 전염병의 확산으로 보거든요. 그렇죠. 사실 코로나19 이후에도 어떤 가축의 위생적인 문제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예. 전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축이 밀집된 공간에 있으면은 바이러스가 좀 빠르게 변이하고 전파하고 맞아요. 이때 항생제를 또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축의 면역력 떨어뜨리고 또 도살할 때 위생적이지 않고 예. 결국 이런 균들이 인간에게 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도축 어떤 방식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우리 식습관이 일단은 말씀해 주신 대로 예. 이 고기를 먹는 사회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위생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맞지 보양식을 먹지 말자. 이거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지에서 이뤄지는 어떤 예. 도륙과 유통 그다음에 관리가 안 되는 것들 때문에 전염병 발병 위험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예. 오히려 이 시스템을 강화해서 그런 걸 어겼을 때 어떤 벌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강하게 때려가지고 좀 그런 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들. 근데 확실히 예전보다 뭐 조류 독감이다, 돼지 콜레라다 많긴 많아요. 예.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코로나19 겪으면서 이런 전염병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전염병이 창궐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예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확률을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 이 복날에 고기 먹는 문화 좀 바꿔야 됩니다. 그런가. 예. 또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은 없는데. 오늘은 예. 제가 좀 이기는 모양새인데요. 뭐 이기고 지고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예. 그렇다고 보양식을 복날 먹는 것만 이게 좀 막는다고 해서 복날이라도 줄이자 이거죠. 복날이라도 줄이자, 서서히 줄여 나가자 이런 예,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그럼. 예, 네. KY로 시작하는 분께서는 해산물 먹으면 되죠. 보양식 해신탕 먹습니다. 문어, 전복, 닭, 낙지 뭐 이런 거 드신다고 하는데 자 보세요. 근데 이제 닭 먹지 말자, 해신탕 먹자. 예. 이 문어 또 어떡할 거예요? 온 국민이 문어 먹는다고 생각해봐요. 문어 또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예. 예. 5280번님께서는 각자 취향 존중하자고 하셨고요. 네. 많은 분들이 의견 보내주고 계시네요. 네. 미향이 바보님께서는 현대인들은 뭘 먹어서 건강해질지 생각하지 말고 뭘 안 먹어서 건강해질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히 술, 담배, 고칼로리, 고지방 음식 같은 거 안 먹고 적당한 운동이 최고입니다. 맞아요. 맞죠 뭐. 그럼 어쨌든 예. 결과적으로 좀 멀리 봤을 때는 동물 복제에도 우리가 좀 힘을 쓰긴 써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1971번님께서는 저는 채식주의자인데요. 철분을 섭취해서 헌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육류를 먹을 수밖에 없네요. 육류하는 이유는 철분 수치를 높여서 혈액을 공급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헌혈 아니면 저는 채식주의자로 변했을 겁니다. 130회 헌혈에 이번 와. 주 토요일이 131회 예약 중입니다. 저보고 100회 헌혈을 목표로 해보시라고. 오, 정말 대단하시네요. 예, 대단하십니다. 박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고기 드셔야겠어요. 저는
네, 100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뭘 또 그렇게 얘기합니까? 예. 자, 알겠습니다. 일단은 네. 뭐 복날에 고기 먹자에 대한 먹지 말자에 대한 의견은 조금 갈렸지만 네. 동물 복지적인 측면에서 어떤 독축 방식의 변화라든지 그렇죠. 사육 환경은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일치하는 것 같네요. 네, 이번엔 그래도 좀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전민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생활의 달인이 되는 법이요?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들으셔야죠. 매일 3분씩 건강한 자세에게 달인이 되는 시간입니다. 리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네, 나마스테. 자, 오늘 어떤 자세입니까? 제가 오늘 아주 멋진 자세를 준비했습니다. 멋진 자세. 형진 씨, 예. D라인. D라인의 최소한 정말 왜 이러세요? 이 D는 S자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몸의 라인을 살려주는 라인 요가를 준비했습니다. 예. 일어서서 이 두 손을 하늘 향해서 쭉 들어 올렸을 때 손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신체를 길게 늘려 볼 텐데요. 예. 쭉쭉 늘리는 오늘의 스트레칭을 통해서 몸의 라인을 다듬어 볼 거예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몸의 라인이 이쁘다 이런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듣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D라인이요? 자, 빨리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바로 일어서서 따라해보도록 할게요. 네. 두 다리를 살짝 벌려서 바르게 서볼게요. 그리고 오른발을 왼발 옆에 두는데요. 다리를 서로 교차시키는 거예요. X자로. 그렇죠. 예. 근데 오른 무릎이 왼 무릎 앞에 위치할 수 있게. 예. 그렇죠. 그리고 두 다리 이렇게 교차시키면서 두 발 사이 간격도 살짝 벌려줄게요. 예. 주먹 너비만큼 좁게. 그 상태에서 골반은 틀어지지 않게 정면을 향할 수 있게 골반 정면으로 유지해줄게요. 그리고 양손 가슴 앞에서 깍지 껴서 예. 하늘 위로 쭉 들어 올려서 상체 길어졌다가 그렇죠.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으로 천천히 내려가면서 오른 골반, 오른 엉덩이를 오른쪽으로 함께 밀어냅니다. 예. 그렇죠. 손끝에서부터 겨드랑이, 옆구리, 골반까지 오른쪽으로 길게 늘려볼게요. 그러면 우리 상체 어디가 늘어나겠어요? 옆구리요. 그렇죠. 예. 이 옆선이 늘어나잖아요. 이렇게 옆 라인을 쭉쭉 늘리는 스트레칭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 양 발바닥을 무겁게 눌러주셔야 돼요. 예. 이 오른쪽이나 왼쪽 한쪽으로만 기울여지지 않게 주의하시고요. 또 엉덩이를 이렇게 옆으로 상체를 숙이다 보면은 엉덩이가 뒤로 빠질 수도 있거든요. 예. 뒤로 빠지지 않게 복부 살짝 힘 주셔서요. 엉덩이 최대한 뒤로 빠지지 않게 주의하면서 이 동작 이어가시면 됩니다. 옆구리가 당기네요. 그렇죠. 예. 말 그대로 발끝에서부터 머리끝, 손끝까지 좀 길게 스트레칭 되는 게 너무 좀 시원합니다. 일반 기지개보다 더 시원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동작이 정말 손끝에서부터 예. 발끝까지 쭉쭉 늘릴 수 있기 때문에 D라인을 S라인으로 만드는데 정말 라인 요가로 효과적이고요. 예. 또 이제 간단한 동작이기 때문에 굳어있던 근육들을 시원하게 늘릴 수 있습니다. 일석이조잖아요. 예. 이렇게 오른쪽, 왼쪽 번갈아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스트레칭 자체가 숨어있는 또 마디 라인을 살리는 좋은 기회가 될 거잖아요. 네. 틈틈이 이런 동작 취하시면서 좀 근육도 풀고 라인도 살리는 그런 동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3분 요가 리 씨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테. 나마스테. 네, 3분 투자로 아름다운 라인 만들어 보시고요. 2부는 노무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무 관련해서 궁금한 점 또 고민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이나 애플리케이션 채팅창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2부에서 뵙죠.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에서는 건강, 세금, 자동차, 부동산, 노동 분쟁까지 생활 속 궁금증과 상식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상담실이 마련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이나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 채팅창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2부는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보겠습니다. 매년 꼬박꼬박 받고 있지만 눈치가 보여서 또
잘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연차 휴가인데요. 올해에는 연차 휴가 사용 촉진제가 되면서 사업장에서도 연차 휴가 사용을 권장하는 곳들도 있지만 여전히 마음 편하게 쓰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이 연차 휴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방송 들으시면서 노무와 관련해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또 고민 있으신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로 질문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샵 0945번입니다. 자, 또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보이는 라디오와 실시간 댓글 참여까지 한 번에 가능합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노무사님은 휴가 계획 어떻게 되십니까? 원래는 별다로 휴가 계획이 없습니다. 또 네. 아이도 있는데 그냥 네, 집에서 쉴 예정이십니까? 예, 가까운데 그냥 사람 없는데 한번 갔다 올까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예. 네. 지난해 같았으면 예. 이맘때쯤에 휴가 계획으로 들뜨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 그렇죠. 올해는 네, 고민되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어디론가 멀리 떠나는 것만 휴가가 아니니까 잠시 쉬어가는 시간도 필요하겠죠. 네. 근로기준법에서도 휴가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걸 법정휴가라고 하는데요. 예.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연차휴가, 그다음에 우리 여성들에게만 적용되는 생리휴가, 산전휴가를 대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급여가 지급되냐 안 되냐에 따지면 연차휴가는 유급이고요. 예. 생리휴가는 무급. 산전휴가는 그 중소기업 기준으로 해서 고용보험에서 급여 외에 최초 60일은 유급이다. 최초 60일. 동상임금의 차액분을 기업에서 지급해야 된다라고 예.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연차 휴가는 유급, 생리 휴가는 무급, 네. 산전 후 휴가는 60일까지 네. 유급 휴가로 주고 있습니다. 네. 휴가에도 여러 종류가 많은데 특히 연차 휴가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연차 휴가란 이런 것이다. 간단 명료하게 소개를 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그 연차휴가 예.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주 15시간 이상 일하시는 분한테만 적용됩니다. 예. 요 사실을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발생에 대한 개수인데요. 1년이 되면 15일의 연차 휴가를 부여하죠. 예. 그다음에 가산휴가라고 하는데요. 최초 3년 근속하면 1일에 가산하고 그 이후부터는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더군다나 입사 1년 미만인 분들한테도 1개월 개근하면 1일의 휴가가 생기고 예. 이 휴가는 최대 11일입니다. 네, 이거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월차라고 이제 쉽게 부르기도 예.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월차가 계속 있는 게 아니고요. 1년 미만, 근속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만 월차 개념이라는 연차 휴가가 있는 거고 2년 차가 되면 이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때마다 하게 되는 질문인 것 같은데 네. 매번 들어도 사실 매번 어렵고 헷갈려요. 네. 연차일수 계산 공식 설명해 주시죠. 이거는 수학 공부를 많이 안 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전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휴가 산정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그냥 적어놓고 하시면 제일 편할 것 같아요. 15일 플러스 근속 연수 마이너스 1 나누기 2입니다. 예. 이게 공식이고요. 여기서 소수점 이하는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 드리면 18년도 6월 1일 날 입사하셨다고 가정해보죠. 예. 그러면 근속 연수가 19, 20, 21, 22. 만약에 2023년이 된다고 하면 23년이라고 하면 5년. 만약에 근속 연수가 5년이다. 라고 하면 15 플러스 5 마이너스 1 나누기 2 하면 17일이 딱 나오죠. 네. 가산 휴가를 가정 만약에 5년 근속 연수가 5년이다. 5 마이너스 1 나누기 2 플러스 15. 그러면 하면 됩니다. 17일이 나오는군요. 네, 17일이 되는 거예요. 예. 수학을 안 한 저에게는 굉장히 어렵네요. 수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산수입니다. 산수. 사칙연산이기 때문에요. 예. 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 휴가 산정 방법이 있다면 다른 기준도 있습니까? 사실 두 종류입니다. 입사일 기준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해당하는 입사일부터 1년이 되면 15일 생기고 이건데요. 우리 직원들이 많거나 다른 이 회사의 인사노무 관리의 편의를 위해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도록 하고 회계년도, 있습니다. 네네. 회계년도라고 하면 3월 1일이 될 수 있고 대개 보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잖아요. 회계년도로 그냥 1년으로 자르면. 그래서 그러니까 1월 1일 날 입사하시면 되게 계산이 편하겠죠. 그냥 1월 1일 하면 다음에 15일 생기는 거니까. 근데 되게 다들 그렇지 않습니다. 1월 1일은 신정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딱 그렇게 입사를 안 하시고 예를 들어 되면 그냥 딱 반 잘라서 7월 1일 날 입사하셨다고 예. 하면 이걸 비례해서 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딱 반이니까 15일 나누기 2 하면 7.5잖아요. 예. 근데 뭐 또 7월 1일 날 입사 안 하실 수도 있어요. 뭐 6월 1일 날 입사하실 수도 있으니까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 산정 공식을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15일 곱하기 만약에 그 재직 월수 나누기 12. 요렇게 하면 그 다음 연도 1월 1일 날 부여될 연차 휴가 일수가 나오거든요. 예. 네. 이거는 그렇게 15를 계산합니다. 곱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15 곱하기 비례해서 왜냐하면 1년 되면 15일이고 예. 거기에다가 비율적으로 재직 월수를 곱해줘야 되는 거니까요. 사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뭐 7월 12일 날 입사하실 수도 있고 뭐 6월 13일 날 입사하실 수도 있잖아요. 재직 일수 나누기 365가 가장 정확한 계산 방식인 거예요. 네, 그런데 되게 그냥 제가 계략적으로 재직 월수 나누기 12로 알려드렸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한 가지 돼 있는데요. 이렇게 연차 그 회계연도 연차 일수로 산정해 오다가 만약에 이분이 퇴사하시게 되잖아요. 그때는 입사일 기준의 그 연차 산정 그 일수랑 회계연도 연차 산정 일수를 비교해서 근로자한테 유리한 쪽으로 적용시켜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애플리케이션으로 NSI로 시작하는 분께서는 연차 사용 공식이 너무 빠르다. 천천히 이야기해달라고 하셨는데 네. 다시 한번 산정 공식과 예를 천천히 소개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제가 말이 조금 빨라서 여러 개를 막 알려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욕심이 너무 지나쳤습니다. 아닙니다. 다시 새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네, 15일 플러스 근속 연수 마이너스 1 나누기 2입니다. 예. 네네.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지금 18년도 6월 1일 날 입사하셨고 만약에 그냥 가산해서 한 것까지 알려드리면 2023년 6월 1일이 되면 과연 몇 개일까라는 걸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은 18년도니까 근속 연수만 따지니까 18년도 6월 1일 날 입사하셨으니까 19년도 6월 1일, 20년, 21년, 22년, 23년 하니까 5년이잖아요. 그러면은 15 플러스 5 마이너스 1 나누기 2 하면 17일이 나오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네, 이제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올해 근무하면 15일 외에 가산 휴가까지 산정이 된다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예. 연차 휴가 대신에 가산은 되는데요. 최대 한도는 25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법에서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라는 어려운 말을 쓰고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입사 3년 차 때 1일이 가산돼서 16일이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2년마다 1일이 가산되는 구조를 가지고 그럼 있습니다. 18년, 20년 그렇죠. 플러스 1일이 네. 더 생기는. 맞습니다. 예. 네. 가끔 회사에서 특정한 날을 지정해서 단체로 연차 휴가를 쓰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작 근로자가 필요할 땐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필요할 때 쓰는 게 연차 휴가 아닙니까? 사실 연차 휴가의 사용에 대해서 이제 회사와 우리 근로자들 간에 이게 가장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세 가지를 총 규정해 놨습니다. 첫 번째, 연차 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하는 시기에 줘야 된다는 시기 청구권이라는 걸 근로자한테 부여해 놨고요. 그와 반대로 이제 회사 경영 사정과하고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회사 운영에 지장이 있을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시기 변경권을 회사한테 부여해 놓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플러스로 우리가 아까 말하는 그냥 집단적인 연차 사용, 연차 대체 휴가 제도를 부여를 해 놓고 있거든요. 근데 이 연차 대체 합의에 대한 서면 합의를 규정해 놓고 있으면서 이거는 개별 합의가 아닌 근로자 대표하고의 서면 합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연차가 사라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근로자 대표에 대한 서면 합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유효한 걸로 봐야 됩니다. 네. 자, 오는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임시공휴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 쉬게 하는 회사들도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혼돈이 오고 있는데요. 이제 사실 이 빨간 날을 그동안에 우리는 그 관공서만 쉬는 관공서 공휴일이라고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이제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소위 말하는 우리 달력상 빨간 날은 모두 휴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기업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거거든요. 올해는 300인, 내년 1월 1일부터는 30인에서 299, 그다음에 2022년 1월 1일이 되면 5인 이상 사업장에 그 빨간 날이 다 유급 휴일로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299인 이하는 소정 근로일 일하는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8월 17일 날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는데 우리는 뭐 매출도 떨어지고 뭐 일할 거 그렇게 많이 없으니까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를 한다면은 예. 유효하게 연차 대체 합의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차에 대한 감소 없이 휴일을 누릴 수 있는 반면에 300인 미만. 그렇죠. 아직까지 300인 미만 299인까지는 예. 물론 회사에서 약정 휴일로 해서 쉬면 뭐 연차에 관계 없겠지만 거의 일반적으로는 연차 대체 합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차의 일 감소가 일어난다. 그렇군요.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만약 네. 연차 휴가를 다 못 쓸 때는 수당으로 받게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연차 네. 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연차는 회사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자기가 연차를 써야 되는데 못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연차 미사용 수당이라는 걸 지급을 해야 됩니다. 어떠냐? 만약에 1월 1일 날 15일이 생겨서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사용 기간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1년 동안 15일을 다 써야 되는데 못 썼을 경우에는 11월 31일 이후에 1월 급여 지급이 그러니까 1월 달에 급여 지급일에 포함해서 자녀 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이 수당은 사실 통상 임금, 통상 시급 곱하기 8시간 곱하기 미사용 일수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통상 시급을 구하실 수 있는 방법들은 제가 조금 말씀드렸으니까 이전 자료들을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대신에 이제 뭐 안 쓰면 무조건 돈으로 받는 연가 보상이라는 걸 한 거를 받을 수 있냐. 근데 그 반대의 경우도 정해놨습니다. 회사가 적법하게 사용 촉진 조치로 하는 걸 했다면은 그 수당 지급의 의무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연차를 좀 써달라라고 그렇죠. 연차 적법하게 사용 했다면 촉진 조치가 예. 뭐 우리가 맨날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법에서는 일정 기간 언제 하라는 걸 정해놨습니다. 그거를 꼭 지켜줘야지 적법한 연차 사용 촉진 조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아니면 나중에 돈으로 받으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노무 상담 이어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애플리케이션 채팅창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도비 토토맘님께서는 저희는 포괄급여로 받고 있고 입사 1년 차는 연차 없이 일했고요. 올해 2년 차라서 여름 휴가 포함 10개를 받았습니다. 포괄급여 명세서에 고정 연장 근로 적혀 있는데 그만둘 때 안 썼던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셨거든요. 네. 이 포괄임금제에 대한 급여가 임금제가 체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이제 포괄에서 고정 연장 수당 그러니까 포괄 연장 수당이 들어간 거는 뭐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으면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자 주신 내용 중에서는 연차 수당이라는 항목을 말씀을 안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연차 수당은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포괄 임금제상 포괄 급여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기본급과 포괄 연장 수당만 포함되어 있는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 휴가 수당은 받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5인 이상 사업장에도 불구하고 1년 연차 지났으니까 여름 휴가 포함 10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요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산정 방법이 일수가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네, 15일이 돼야죠. 그다음에 17년 5월 31일 이후로 입사하신 분이라면 우리가 아까 말한 소위 월차 개념 한 달 만근하면 1일 휴가가 발생하는 것도 적용이 지금 돼야 일단은 됩니다. 연차 자체도 적게 받으셨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포괄 지금 급여에는 말씀을 안 해주셔서 연차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없다. 그러므로 연차 수당을 나중에 받으실 수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연차 산정이 조금 잘못됐으니까 다시 알아보셔야 되겠다. 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애플리케이션으로 안보라 최영진 이현웅님께서는 결혼식 끝나고 신혼여행 가잖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신혼여행 휴가가 없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하셨더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초에 말씀드린 게 법정 휴가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요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결혼식 하고 나서 우리 그 결혼 휴가 5일 정도 주는 거는 회사에서 정해놓는 약정 휴가입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어떤 복리 후생의 차원에서 결혼식 하니까 우리가 동방에 살면 당연히 신혼여행 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휴가로 주는 건데요. 그게 법으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 네, 맞습니다. 3720번님, 회사가 휴가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인 줄 알면서 매년 내용증명서를 보내 휴가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화가 납니다 하셨네요. 네, 요거는 내용증명을 보내서 휴가 사용하는 거는 언제 보내실지 모르지만 적법한 연차 사용 촉진 조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차 사용 촉진 조치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나는 날 6개월 전에 10일 동안 미사용 일수를 알려주고 언제 쓸 건지 근로자한테 그 사용 일수를 받아야 됩니다. 사용 시기를. 사용 시기를 안 주면 끝나기 2개월 전에 그 일수를 언제 지정해서 쓰라고 했는데도 안 쓰면 연차 사용 촉진 조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건데 지금은 뭐 내용 증명을 보내가지고 안 쓴다고 하면 우리 근로자분이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명확한 연차 내가 사용일에 청구를 했음에도 그날 나와서 일하는 따는 증거 입증 자료 이런 걸 조금 구비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노무 상담할 때마다 참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모든 분들의 질문에 다 답변을 해드리고 싶은데 늘 시간에 쫓겨서 다 답변해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하고요. 3352번님. 주 6일 5시간 월급제로 일하는데요. 근로계약서에는 다른 수당이 없다여서 주휴 수당은 그렇다 치고 연차 휴가는 요구해도 될까요? 하셨네요. 지금 주 6일 1일 5시간이요. 1일 5시간이면 5, 6에 일주일에 30시간 아닙니까? 그렇죠. 이분은 주휴수당도 있고요. 그 다음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주 15시간 이상 일하시면 연차 휴가도 당연히 있습니다. 지금 근로계약서에는 다른 수당이 없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요. 다른 수당은 요거는 뭐 다른 수당을 별도로 받으시는 건 아니고요. 연차 휴가는 발생하고 사용 기간 내에 다 안 쓰면 나중에 수당으로 환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근로계약서 안에서 뭐 연차 수당은 뭐 미사용했을 경우 금전으로 지급한다. 이 문구는 사실 필요 없어요. 그렇군요. 일단은 당연히 연차 휴가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0980번님. 개인 사업장, 소규모 사업장에서 6년 동안 연차 수당 아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받을 수가 있을까요? 하셨네요. 개인 소규모 사업장이 5인 이상, 근로자가 5명 이상 넘는다고 하면요. 연차 당연히 발생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역시 3년입니다. 왜냐하면 연차 수당도 임금이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3년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6년이 되셨다고 해도 이전 3년은 벌써 소멸로 없어진 겁니다. 최근 3년은 최근 3년 요구할 수가 청구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0782번님, 정기적으로 서면으로 연차 사용 계획을 인사팀에서 받는데 형식적일 뿐 대부분 직원이 연차 사용을 못합니다. 해당 내용도 회사 차원에서 적극적인 연차 장려로 볼 수 있나요? 하셨는데 아까 질문과 좀 동일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연차 사용 촉진 제도가 사실 이 회사의 일방적인 조치로서 일어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근로기준법 61조에서 그 명확하게 시기를 언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그 요건들을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뭐 아무렇게나 빨리 써라 하고 나서 안 썼으니까 소멸된다는 거는 법상 맞지 않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거든요. 그럼 이게 유효하지 않다고 직원분께서 좀 증거를 이제 모아야 되는데 사실 어떤 부분이 이런 게 필요해요. 연차에 대한 내가 사용하겠다는 그 신청서를 내는 용기가 조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도 어떤 건지 다 알아요. 이 조직 문화가 회사에서는 쓰라고 하지만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신청조차 못하게 하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냥 회사에서 형식적으로만 하고 사라지는 구조가 되거든요. 이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용기를 내서 신청을 해서 반려되는 그런 과정에 대한 입증 자료들을 사실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거기에 앞장을 좀 서주시길 바랍니다. 노무사님께서.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유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은 퇴근길 무렵에 강한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안전에 신경 쓰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까지 잦은 비 소식이 있는 만큼 YTN 라디오 교통과 기상정보 틈틈이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안전한 하루 되시고요. 내일 뵙죠.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